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크롬 띄우고 크롬에서 리디북스 사이트로 와서 베스트셀러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정보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이퍼링크 걸고 이미지 넣는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이와 같은 작업이 더 이상 페이지가 없을 때까지 반복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왔고요. 마지막 페이지 정보까지 다 읽고 나면 이렇게 크롬을 닫고 종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보면 맨 마지막 줄 200번째 책까지 이 정보들이 다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책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보면 하이퍼링크로 해당 책에 대한 정보로 바로 연결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데 이번에는 엑셀 매크로 그리고 셀레리온 베이직과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엑셀 매크로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와 같이 리디북스의 베스트셀러 사이트에서 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 페이지를 쭉 넘겨가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 책에 있는 정보들, 책 제목, 저자, 그 다음 별점, 금액, 요 내용을 엑셀로 자동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매크로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엑셀에서는 책 제목, 썸네일, 링크, 저자, 별점, 금액 요 값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요 칸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요 사이트 정보를 가지고 올 때는 셀레리온 베이직을 깔아서 셀레리온 베이직의 라이브러리를 끌고 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레리온 베이직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제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셀레리온 베이직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도 추가로 깔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롬 드라이버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링크 걸려있는 사이트로 접근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 크롬 드라이버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과 버전을 같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크롬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 정보로 들어가서 세팅 정보로 들어가면 About Chrome에서 현재 내가 깔려 있는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버전이 90이기 때문에요. 이 다운로드에서 90이라는 버전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엑셀에서 파일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 도구에서는 매크로 보안에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해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저장할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저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소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창이 뜬 상황에서요,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삽입에 모듈 해서 모듈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요땐 지금 이게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요 통합 문서 양식을 엑셀 SM, 그래서 매크로를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창으로 들어와서요, 요거에 대한 서브 함수명을 정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베스트셀러 북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치했었던 셀레리움을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야 됩니다. 도구에 참조에 들어가서 S를 치면은 셀레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를 먼저 찾아갑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 매크로에서는 가장 첫 번째에 뜨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쭉 내리면서 찾아야 됩니다. 셀레리움 타입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눌러야지 이 셀레리움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다운받았던 크롬 드라이버를 어디에 까냐면은 요 셀레리움 타입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했을 때 요 아래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의 폴더를 찾아가서 그곳에다가 덮어쓰기로 크롬 드라이버를 복사해서 넣어야 됩니다. 탐색기를 띄워서 요 C 드라이브에 있는 요 위치,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아이디에 앱 데이터. 여기 앱 데이터는 요거 반투명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요 탐색기에서 보기에 숨긴 항목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항목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로컬에 셀레리온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요곳에 들어가면은 크롬 드라이버.exe가 되어 있는데요. 요 파일을 아까 전에 크롬 드라이버에서 다운받았던 내 크롬과 동일한 버전의 이 파일로 덮었으면은
엑셀 매크로에서 셀레리온 베이직을 이용한 크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웹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팀 선언을 해주는데 웹 브라우저 as 웹 드라이버 set 웹 브라우저는 new 웹 드라이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는 먼저 스타트를 하는데 뭘로 스타트를 하냐면은 크롬 드라이버를 쓸 거기 때문에 크롬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통해서 크롬을 띄우는 것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크롬을 띄우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get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URL 주소를 등록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 주소는 요 리디북스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를 눌렀을 때 들어가게 된 이 사이트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서 요 정보를 끌고 가고 난 다음에는 요 다음 페이지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 주소를 알면 되거든요. 이 사이트 들어온 상황에서 위쪽에서 클릭, 컨트롤 C, 여기 get에 들어가서 이쪽 주소로 붙여넣기 하면은 요 베스트셀러 사이트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에 이 책이 여러 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값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넣고자 하는 요 엑셀에서 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인티저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값을 이쪽에 다시 선언을 해주면서 갈게요. dim i와 j를 as 인티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i는 엑셀에 있는 행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i equal 2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서 한 줄씩 증가하면서 값을 채워 넣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에 대한 값은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타이틀,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들의 개수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각각 가져올 값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크롬에서 이 사이트에 뜬 상황에서 F11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가 뜹니다. 요 개발자 도구의 왼쪽 위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거나 또는 요거의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C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곳이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받으면서 요 정보를 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위치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책 제목에 대해서 찍었는데 이 책 제목이 보면 위에 클래스명이 타이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한 칸 띄우고 JS 하이라이트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클래스를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뒤에 거는 왠지 다른 곳에서도 같이 쓸 것 같은 클래스 명이니 요 앞에 있는 타이틀 텍스트는 요 책 제목에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타이틀 텍스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F를 누르면 요 아래 해당하는 소스에 이 값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칸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2개가 뜬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책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위치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32개 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타이틀이 요 값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칸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칸으로 봤을 때 타이틀 텍스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클래스 이름으로 봤을 때는 요 페이지 타이틀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틀 텍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 이름은 32개가 아니라 31개인 걸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 책 제목부터 해서 30번으로 되어 있는 책 제목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30개가 아니라 31개입니다.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해서 30개와 그 다음 맨 앞에 별표로 들어가 있는 한 개까지 해서 31개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이 곧 책 제목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바로 가져올 수 있게끔 값을 선언을 해주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목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WBA find elements로 합니다. 여러 개의 그 elements가 같이 있기 때문에 elements by class로 하고 이 클래스 이름은 방금 찾았던 텍스트 타이틀 이 이름으로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렇게 하면 아이템이 굉장히 여러 개가 뜰 거기 때문에 우선 샘플로 하나만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아이템 1의 텍스트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이 값을 debug.print로 해서 아래 칸에 이런 식으로 써주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제목이 될 거고요. 책 제목.
그 다음으로 가져올 값은 요 이미지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요 크롬으로 다시 온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요 고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보면 썸네일 버튼이라는 곳으로 포커스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클래스 이름 썸네일 버튼 요거 클릭을 한 다음에 역시 컨트롤 F에서 요 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 오른쪽에 보면은 31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 썸네일 버튼 클래스 안에서 보면은 요 뒤에 텍스트 값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꺽쇠로 감싸져 있는 A라는 요 명령어 안에 href라는 개체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ebug.print wb.findElements by class 클래스 이름은 똑같은 버튼,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하고 요 다운표가 빠졌네요. 앞쪽에 다운표 닫고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의 어트리뷰트를 해줘야 돼요. 어트리뷰트를 하고 여기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값이 href 이렇게 해주면 해당하는 개체에 있는 href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주소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미지, 링크. 그 다음에 찾아볼 것은 이제 저자입니다. 저자도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C를 한 다음에 저자 위치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클릭을 눌러서 보면 author라는 값이 바로 있는 것이 보이죠? 요 author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author를 찾아보면은 66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요 author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은 요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author 같은 경우는 저자 정보뿐만 아니라 저자에다가 언더바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필요 없이 위에 있는 author만 바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uthor를 가져오게끔 debug print wb.findElements by class author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1 텍스트 이렇게도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점 한번 가져와 볼게요. 별점.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C 누르고요. 별점 모양 이쪽에 간 다음에 클릭을 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땐 별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이쪽 아래에 들어가서 보면은 스타 레이트 스코어의 5.0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서 또 찾아보면 레이트 스코어가 60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좀 희한해서 여기서 다시 두 번째로 가보면 같은 점수가 두 번씩 같은 칸에 두 번씩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6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60개가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은 여기 있는 값 이렇게 별점이 없는 값이 있습니다. 별점이 없는 값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값이 비어 있어요. 별점에 대한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요 별점이 있을 때만 요 값을 가져가게끔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별점이 없으면 이 값은 무시하게끔 요거는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요 별점 정보를 제대로 가져오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 디버그로 해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별점 정보가 이렇게 제대로 있을 경우에도 요 스코어 값이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스코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값 중에 있든 없든 빠지지 않게끔 들어가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바로 위에 있는 상위단 정보를 보면 RSG 메타데이터 스타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걸로 해서 컨트롤 V 해서 검색을 해보면 얘는 62개라서 별점이 없더라도 일단 이 값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요 클래스를 찾아간 다음에 그 클래스 하부에 있는 요 스타레이트 스코어 값을 찾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도 한번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debug.print wb.findElements by class 갈로에서 다운표 방금 읽었던 요 RSG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 값의 아이템 일단 첫 번째 값부터 바로 넣고 이걸로 계속 테스트를 할 거니까요. 이 하부에 있는 값을 다시 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find element 해도 되겠어요. 첫 번 하나만 찾아가면 되니까 by class 해서 다운표 요 별점 정보는 아까 스타레이트 스코어라고 되어 있었죠. 요거 그대로 복사 컨트롤 V 점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별점 정보도 아마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금액 정보 가져올 거예요. 금액 정보. 자, 다시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구매해서 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여기 buy price info라고 되어 있는데 buy price가 있고 이 구매가 있고 대여가 있기 때문에 buy price란 이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buy price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메타 프라이스 인포라는 거, 요 녀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메타 프라이스 인포,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찾아보면 31개로 또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금액 정보는 이 정보를 끌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debug.print wb.find elements by class 갈로에서 다운표 컨트롤 V 인포에 있는 값 이번에도 첫 번째 아이템으로만 테스트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의 텍스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단점 하나 만들고요. 한 줄씩 실행하면서 보게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크롬 띄우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제 F8을 눌러서 한 줄씩 실행을 해볼게요. F8 눌러서 보면 책 제목 제대로 끌고 온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이미지에 대한 링크 값을 제대로 가지고 온 것을 썸네일에 대한 링크 값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지고 온 값을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소스 정보라기보다는 하이퍼링크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다시 추가로 좀 분석을 해서 이미지 주소를 가져오게끔 요건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씩 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F8 한 번 더 눌러서 저자정보도 제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별점 정보. 근데 별점 정보는 지금 값을 제대로 못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F8 하나를 더 눌러서 그 다음 단계로 실행하면 금액에 대한 정보까지 제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하이퍼링크 정보는 오히려 이제 요 값을 그대로 하이퍼링크 정보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미지에 대한 소스 정보를 다시 추가로 찾아와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별점 정보를 제대로 못 찾아왔는데 별점 정보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소스 중단시키고요. 크롬으로 가서 소스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Shift C를 눌러서 다시 이미지를 한번 찍어서 보면 요 이미지에 걸려있는 href는 요 이제 하이퍼링크로 해서 찾아가는 주소고요. 요 주소는 어차피 나중에 또 쓸 거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요거보다 상위에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 상위 클래스가 북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한번 쭉 펼쳐서 보면 여기에 있는 src 요게 소스 정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 소스 정보를 가져오게끔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소스 정보가 있는 클래스 네임은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152개가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요게 언더바 사이에 두고 들어간 거 한 번씩 들어가고 그 다음 줄 언더바를 왼쪽에 두고 하나 더 들어갔고 그 다음 줄 언더바 그래서 언더바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썸네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요 소스 정보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썸네일이라는 걸 그대로 쓰면 요 이미지 소스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src라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기 가서 요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었던 곳 다음에 가지고 와서 숫자를 해서 넣고 요 썸네일 버튼이 아니라 썸네일로 아까 봤던 클래스 이름이 썸네일이었죠. 그리고 애트리뷰트가 href가 아니라 src 소스였습니다. 소스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스타레이트에서 요 아이템에 있는 값이 제대로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요 별점 정보에서 5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코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이 스판이라는 요 값 자체가 하이드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드가 걸려 있을 때는 텍스트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데요. attribute에 갈로에서 텍스트 컨텐트로 하면 아마도 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이 밑에 있는 직접 실행창에 있는 이 내용들 싹 지우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실행하고요. 크롬 띄우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중단점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 한 줄씩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책 제목 제대로 가지고 왔고요. 하이퍼링크 제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소스 제대로 가지고 왔고 저자 그 다음에 별점에 대한 정보 이제 텍스트 값으로 제대로 가져온 거 볼 수 있고요. 구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값을 제대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여기를 이제 for 문으로 반복을 하면서 아이템을 쭉 증가시켜서
필요한 위치에 값을 집어넣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전에 스타레이트가 값이 비어있을 때는 이 값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무시를 해라라는 명령을 잠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on error resume next 를 하면 요 구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 구문을 일단 스킵하고 그 다음 명령으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너무 자주 쓰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은 쓰고자 하는 영역에서만 잠깐 쓰고 그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on error go to 0로 해서 이 명령 리줌을 시켜놓는 부분들을 해제를 시켜놓을 겁니다. 에러를 무시하는 영역 안에서 할 일은 데이터를 쓰는 것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for문으로 감싸겠습니다. for j 꼴 1부터 해서 to 여기에 있는 제목이 몇 개가 있는지 제목의 숫자만큼 반복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b.findElements by class로 해서 책 제목으로 할게요. 책 제목이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으니까 요 밑에 있는 타이틀 텍스트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타이틀 텍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요 값의 카운트 요 타이틀 텍스트가 있는 숫자만큼 요걸 반복을 할 거고요. 요 뒷부분은 탭 한 단계 민 다음에 next J 그러면 요 항목들을 쭉 증가시키면서 어떤 동작을 할 것입니다. 동작을 할 것이고 그럼 그 값은 어떤 값을 할 거냐면은 찾은 값을 각 위치에 집어넣을 겁니다. 행의 위치는 i 값 그대로 쓸 거고 열의 위치가 a, b, c, d, e, f, g 이렇게 되니까 이걸 차례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디버그 프린트 부분을 삭제를 하고 range 갈로에서 첫 번째 a의 i가 이제 행의 위치니까요. value 2는 요 첫 번째 값을 넣었는데 이제 아이템을 숫자 1을 넣는 게 아니라 j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어요. value 2하고 equal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칸 붙여놓고요. 여기는 A가 아니라 B를 하면 되겠죠. B에는 썸네일 주소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B가 아니라 C를 해야겠네요. 여기는 href니까 링크입니다. 링크 주소 C죠. 그러면은 B가 아니라 C로 하고 아이템 첫 번째 게 아니라 J로 바꿔줍니다. J 번째 것을 C 그러면 이제 하이퍼링크 주소 찾아갈 거고요. 그 다음 줄 붙여놓고 B로 해서 썸네일 주소 여기도 아이템 1이 아니라 J로 저자 정보 붙여놓고 저자 정보는 D 그리고 아이템 1이 아니라 여기도 J로 V 해서 E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별점 정보를 가지고 가는데 별점 정보는 아까 전에 아이템이 두 번씩 겹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을 J로 바꾸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둘 중 하나의 값만 제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컨트롤 V F 번째 칸에다가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 1이 아니라 J로 이렇게 바꿔주면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i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이트를 열고 이제 값들을 찾아서 필요한 위치에 딱 집어넣습니다. 종료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썸네일 들어갔고 링크 모든 정보가 좀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빈칸 있을 때는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하고 구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칸에 같이 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페이지에서 다 읽었으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했었던 동작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넥스트 버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고 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 3페이지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페이지마다 계속 바뀌면 안 되니까 요 페이지 3으로 되어 있는 요걸로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에 있는 li 클래스 버튼 넥스트 요거를 클릭을 하게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래스 값을 그대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j 구문을 반복을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wb find elements by 클래스로 해서 글로에서 방금 읽었던 요 넥스트 버튼 엘리멘트로 할게요. 왜냐하면 값이 하나일 거기 때문에 넥스트 버튼 하나일 거니까 요 넥스트 버튼 값을 찾은 다음에 그 값을 클릭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게 7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요 넥스트 버튼이 없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주면 여기서 또 에러가 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넥스트에 대한 값이 있으면
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종료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반복문을 한번 쓸게요. 왜냐하면은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문 자체가 다시 반복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do while로 하고 여기는 엘리멘트 바이 클래스로 하지 말고 엘리멘츠 바이 클래스로 하면 요거에 있는 넥스트 값을 찾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있는 카운트를 할 거예요. 카운트를 해서 요 버튼 값이 항상 1 이상이 돼야지 버튼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요 값이 0이라고 되면 0으로 되면은 넥스트 버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0보다 클 경우로 해주면은 이 넥스트 버튼이 없으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반복문을 다시 안 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루프를 한번 씌워줍니다. 루프를 해주고 넥스트 버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면요, wb.find element by 클래스로 한 다음에 버튼 next의 값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간 다음에는 요쪽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요 값 집어넣는 부분, 요 부분을 요 다음에 하게끔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긴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줄 맞춰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필요한 동작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는 이 반복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크롬 띄우고요. 해당 사이트로 온 다음에 필요한 값들을 끌고 와서 엑셀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값을 다 집어넣고 나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값들을 다시 집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해당 값을 다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 값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와 같은 동작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갔고요. 네 번째 페이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보면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 200권의 그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책들이 전부 다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정보들은 다 끌어왔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좀 욕심을 내볼게요. 썸네일 칸에다가는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링크는 하이퍼링크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개체를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im pic 픽처를 넣을 거예요. as object 이렇게 포함을 해주고요. 썸네일 주소를 찾았을 때 이곳에다가는 set pic equal 해서 active sheet로 해서요. pictures insert 인설트 했을 때 그 다음 여기에 필요한 값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소스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스 우리 이미 range bi 위치에 넣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ange b and i의 value로 하면 이 이미지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처음에 그냥 가지고 올 때는 개체로 해서 현재 커서가 있는 칸 위주로 집어넣을 건데,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썸네일로 되어 있는 이 칸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픽처의 위치들을 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픽처의 탑 위치는 range b의 i열에 있는 값의 탑의 위치에 하면은 그 칸의 위치로 칸의 위쪽 위치를 맞출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 그림이 칸에다가 선에 딱 붙거든요. 그럼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약간의 여백을 두기 위해서 플러스 2로 해서 2픽셀 정도만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좀 응용을 할게요. 탑, 그 다음은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셀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요렇게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 이미지 크기를 좀 축소를 시킬 거예요. 어느 만큼 축소를 시킬 거냐면은 이 칸의 전체 폭 길이만큼. 근데 이게 폭 길이에서 제가 마진을 2픽셀을 줬기 때문에 셀이 있는 곳에서 크기를 4만큼 줄인 만큼을 그림의 폭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폭은 equal range b and i의 폭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위치가 딱 맞춰질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림이 썸네일에 있는 폭 길이는 맞춰질 건데, 그 다음 이제 아래로 이미지가 조금 더 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줄의 높이를 이번에는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해당하는 줄의 높이를 좀 바꿔줄 겁니다. rows i 번째 줄이죠. i and 콜론 이렇게 한 다음에 and i. 그러면 i 번째 줄 하나만 골라질 거예요. 그 위치의 row height는 픽처의 height에다가 플러스 4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칸의 높이는 이미지의 높이보다 위아래로 2픽셀 정도씩 높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해당하는 줄을 늘리는 것까지 됐을 거고요. 이 약간의 픽셀이 남는 부분으로 요 썸네일로 되어 있는 글자의 뒷부분이 글자가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글자가 조금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칸의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range B의 and I의 폰트 컬러를 VB 화이트 이렇게 주면 흰색으로 글씨색이 바뀔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가는 칸은 이제 이미지가 쭉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C열의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는 값이죠. 하이퍼링크 값을 넣었으면 그 값에다가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 시트의 하이퍼링크를 add를 하는데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앙커, 그래서 이제 현재 셀의 위치를 걸어줘야 되니까 앙커는 range C에 and I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콤마 어드레스는 range C에 I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링크로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수정된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요 맨 밑에 반복되는 부분에도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붙여 넣은 칸을 탭에서 줄맞춤 한번 해주고요. 여기 하이퍼링크 스펠이 틀려서 이 명령이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이퍼링크 이렇게 해주고요. 밑에도 하이퍼링크.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크롬 띄우고 크롬에서 리디북스 사이트로 와서 베스트셀러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정보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이퍼링크 걸고 이미지 넣는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이와 같은 작업이 더 이상 페이지가 없을 때까지 반복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왔고요. 마지막 페이지 정보까지 다 읽고 나면 이렇게 크롬을 닫고 종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보면 맨 마지막 줄 200번째 책까지 이 정보들이 다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책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보면 하이퍼링크로 해당 책에 대한 정보로 바로 연결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엑셀 매크로를 이용해서 셀레리온 베이직의 기능을 끌어온 다음에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나 UiPath 스튜디오 X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다 만들 수는 있었지만요, 히든으로 숨겨져 있는 값을 끌고 오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추가 기능으로 했었던 이미지를 넣거나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엑셀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따로 이렇게 돌려줘도 되긴 됐었는데요. 이와 같이 엑셀 매크로를 쓰면은 스튜디오 X나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